하이. 오늘은 교과서 안에 있는 1단원의 소단원 2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교과서 23페이지부터 있는 만화를 일단 읽어보세요. 요거 만화가 27페이지에서 끝나요. 내용은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만화는.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네가 지난 시간에 EBS도 한번 풀어봤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 쪽지시험 2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가 있어요. 요 학습지를 한번 니들이 풀어보고 나서 나한테 이 동영상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마 요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공부했던 EBS 동영상이랑 좀 더 관계가 깊은 내용이어서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동영상을 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요 위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이 만화랑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머리로 다 풀어보고 나서 이 동영상을 재생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23페이지부터 쭉 나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내용을 다 읽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동영상 강의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23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 여학생이 있어. 모르겠다. 일단 머리를 묶었으니까 여학생이라고 칠게요. 이 여학생이 있는데 얘가 누리집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누리집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거기에 있는 게시판을 한번 보겠대요. 그랬더니 학생 가요제라는 내용이 있었어. 하고 여기 이 공지사항에서 보고 이 밑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막 댓글을 달고 있죠.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작성자는 학생자치회예요. 그리고 번지의 제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았네요. 그 내용을 보고 예선 결과 발표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예선 결과 발표가 이미 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작성자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빠졌네요. 방금 수정했습니다. 라고 한 걸 봐서 원래는 이 내용이 없었나 봐요. 예선 결과 발표 이 내용이 없었는데 이 번지의 제왕이 댓글을 단 걸 보고 작성자가 이 내용을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자, 백설공주가 물어봅니다. 재밌겠네요. 기대됩니다. 미녀와 가수 1학년도 나갈 수 있나요? 작년에 몇 개 조였어요? 그랬더니 이 백설공주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작성자예요? 글 쓴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백설공주 이 글을 읽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10개 조가 있었어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순데렐라라는 사람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위에서는 글을 안 썼던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나와서 1학년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그러고 막 남의 이거 아이디를 가지고 닉네임을 갖고 웬 미녀 막 못생긴 것들이 저래 막 이러면서 이 미녀와 가수 이 친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 내용이랑 관련해서 이 학습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참고로 이 1번에서 5번 문제는 교과서 2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편집을 한 거니까 교과서 28페이지랑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거는 교과서 23페이지랑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학교 누리집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번지의 제왕 누구였지? 여기 번지의 제왕이 예선 결과 발표 방식을 묻자 작성자가 게시판 내용을 수정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유진이가 이 학생이 가요제에 나가는 과정을 매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게 이쪽 내용이고,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을 이 중에서 연결을 해보지.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한번 볼게요. 번지의 제왕 읽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작성자가 게시판 내용을 수정했대. 자, 이거랑 관련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로 한번 쭉 연결을 해볼까? 정답은 비읍으로 잘 체크를 해줬으면 됩니다. 자, 여기 정보의 생산자랑 수용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생산자는 생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말은 글의 작성자예요. 글 작성자. 글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수용자래. 수용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받아들인다. 뭔가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를 내가 갖고 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댓글들에서 요 글 전체에서 작성자는 누구고 수용자는 누굴까요? 작성자는 학생 자치회, 여기 댓글에서는 작성자로 계속 나오는 이 친구가 글의 작성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정보의 수용자는 이 중에서 누굴까? 번지의 제왕, 백설공주, 미녀와 가수, 뭐 얘네들, 순데렐라, 그리고 여기에 댓글을 달지 않은 그냥 눈팅만 했던 사람들도 이 정보의 수용자가 돼요. 그리고 글을 보는 사람들, 글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도 포함이고. 자,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생산자가 정보를 줬는데 그 번지의 제왕이 얘기하니까 다시 이 글 작성자가 게시판 글을 수정했죠. 그런 걸로 봐서 주고받기도 하고, 수용자의 요구대로 생산자가 수정하기도 한다. 이 내용 때문에 비읍으로 연결이 됐어야 돼요. 자, 다음에 요 만화를 마저 볼게요. 자, 이거 유진이가 신이 나서 나는 가요제 가야지 하고 누구랑 나갈까 하면서 막 생각을 해요. 자, 유진이가 물어봅니다. 여기 이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톡이네. 그냥 어떤 메신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 대화창에서 카톡 반톡인가 봐. 저 친구들한테 얘가 막 타다닥 쳐.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는 집에 있네. 집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얘는 집에서 우리처럼 온라인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컴퓨터로 보고 있고, 얘는 노트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 책상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은 공간 안에 지금 있나요? 아니죠. 지금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컴퓨터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간이 멀리 있는데도 얘네들이 막 이렇게 카톡 창에서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여기 2번 문제에 있었어요. 24페이지 관련 내용. 유진이랑 이 주인공이랑 친구들이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온라인 대화, 온라인 그 인터넷을 통한 대화로 쉽게 의견을 나눴다. 24페이지에 있는 요 카톡 대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특성이랑 관련 있는 내용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랑 제일 관련이 있을까? 요거랑 관련이 있겠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 얘네들 중에서 지금 그림에서는 다 어디 실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했지만 특히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얘가 집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림은 뭐 실내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나눌 수 있다. 특히 얘네들 시간 봐봐. 오후 8시 반 정도니까 뭐 대부분은 집에 있을 시간이겠죠. 물론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 제약도 없고 장소 제약도 없다.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진이는 상호가 유진아 나랑 하자 해가지고 상호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대화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대화에서 뭐가 많이 나와? 얘네 한번 보세요. 얘네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같은 장소가 아닌데도 거의 막 얘기가 막 같이 있는 것처럼 주고받고 있죠. 지금 얘는 23분 거의 동시에 얘기를 했고 얘도 25분, 26분 거의 시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마주보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카톡이랑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어? 너네 교과서 읽을 때 이런 글 봤어요?
키키. 아니면은 뭐 꿀잼, 부꾸부꾸. 니네 입장에서는 옛날 유행어일 수 있어. 근데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어른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세요. 자, 목미, 레알, 또 뭐 있을까? 인정? 그리고 이런 웃음, 눈웃음 치는 거.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들. 여기도 이모티콘 하나 있네. 자, 요런 식으로 된 것들, 특히 이런 이모티콘은 교과서 글이나 너네들 소설책 읽을 때 쓰나요? 잘 안 쓰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만의 특징이에요. 이모티콘을, 이건 영어잖아. 한국말로는 그림말이라고 해요. 글씨 잘 붙었다. 그림말. 그림으로 된 말. 이거를 그림말이라고 하고요. 인터넷 매체에서는 감정 표현하려고 그림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홈피라는 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봤나요? 아니면 뭐 꿀잼 이런 단어들 인터넷에서만 보고 막 뉴스나 그런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선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홈페이지라는 뜻이잖아. 줄임말이나 아니면은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어법에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왜 줄임말이나 어법에 맞는 말을 쓸까? 왜 그럴까? 니들 이런 말 왜 쓰니? 뭐 빨리 치려고 하잖아. 이렇게 해갖고 빠르게 전달하려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줄임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어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어법은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이모티콘도 많이 쓰고 그림말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5페이지예요. 자, 이 친구가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지 하면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고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페이지는 블로그인가 봐요. 자, 블로그에서 요거 뭐지? 이거. 그치, 유튜브죠. 유튜브는 보통 뭘 재생시켜요? 저 동영상이죠. 자, 블로그 안에서는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음악이 나오게도 만들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사진도 있죠. 사진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동영상도 있어요. 자, 그럼 인터넷 매체에서는 뭐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이 3번 문제에서처럼 노래를 찾으려고 들어간 블로그에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던 사진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랑 관련해서 온라인 매체의 특성 뭐가 제일 가까울까요? 그쵸, 미음이랑 연결 지으면 됩니다. 문자, 글씨로 된 거, 그리고 소리, 음악 같은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사진들, 아니면은 그림, 동영상 등 혼합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합된 거, 뭐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짬뽕되어 있는 정보, 여러 가지가 섞인 정보를 인터넷에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책에서는 소리가 나긴 어렵잖아요. 아니면은 음악만 들을 때는 내가 눈으로 가사를 따로 봐야 되고,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걸 다 동시에 재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제 다시 만화로 돌아와 봅시다. 자, 얘네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막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얘네가 예선까지 다 도전을 해봤는데 26페이지로 가보니까 얘가 문자를 받았네.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네. 이거 우리가 메시지함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글자로 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보통 문자 메시지라고 부르죠. 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선 통과했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일시랑 장소를 얘기를 해줘요. 그랬는데 얘가 문자로만 정보를 받았나요? 아니죠. 여기 학교는 서비스도 좋아요. 우리 학교처럼 메시지도 보내주고요.
전자우편도 보내주죠. 영어로 하면 이메일인데 가급적이면 한국어 써볼게요. 이메일 전자우편으로도 보내줬어요. 자, 여기 학생들한테 요 자치회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알려줬죠. 자, 근데 요거 한번 내용을 요렇게 접어서 볼게요. 자, 문자 메시지로 온 내용이랑 이메일 그 전자우편으로 온 내용이랑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에요? 둘 다 똑같이 요 가요제 예선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짧아? 메시지가 더 짧죠. 우편은 훨씬 긴 내용을 보여주죠. 요런 특징이랑 관련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근데 그거 여기가 지금 색깔이 다르지. 너네들 그 온라인 시간표 하는 것도 알 거야. 거기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글씨 안에 색깔이 다른 링크를 너네가 마우스로 꼭 클릭하면은 다른 창이 열리면서 다른 인터넷 화면으로 연결이 되죠. 이런 것들을 너네 이거 알래나? 하이퍼링크라고 불러요. 하이퍼링크.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클릭했을 때 다른 창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눌러봤나 봐. 주소를 누르니까 예선 결과 공지로 바로 이동하네. 하이퍼 빠르게 이동하는 링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요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이건 아까 25페이지에 있던 문제고 지금 26페이지 보고 있죠. 학생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리는 전자우편을 읽다가 인터넷 주소를 눌러서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주소를 눌러서 누리집에 예선 결과 공지를 받대요. 요거랑 관련된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COC랑 제일 가까울 거예요. 정보가 그물망, 그래갖고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가 그물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족체험학습 같은 걸 써가지고 오늘 하루의 그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듣는 걸 못했어. 근데 인증받으려면 한 번에 해야 되니까 가족체험학습일 수도 있고 너네가 지각해가지고 한 번에 다 한다고 했을 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되지만 난 이 1교시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경우에는 2교시 먼저 링크를 클릭해서 풀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 찾아서 여기저기 링크를 타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거. 그게 온라인 매체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2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얘네가 요렇게 춤칫춤칫 춤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잘 췄나봐. 짝 하는 걸 보니까 잘했나봐. 마음대로. 하고 뭐지? 하고 띠용띠용 알림이 와서 보니까 공연 소식이 벌써 누리소통망에 올라왔어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SNS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해요. 누리라는 건 되게 넓은 거. 소통망이라는 거는 소통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영어로는 SNS를 얘기합니다. 요거 봐봐. 생긴 거 자체가 페북이잖아. 자, 페북에서 요런 식으로 얘네가 동영상을 누군가 오즈의 맙소사가 올렸어요. 요거 동영상인 거 같죠? 얘네가 춤추는 영상을 누가 올렸더니 거기에 애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8분 전에 내가 왜 잘했는데 나는 왜 탈락이지? 하고 욕하는 애들도 있고 내일은 요리왕이라는 친구는 야 수고했어 하면서 칭찬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 동영상을 봤더니 피드가 이렇게 빠르죠. 얘네가 막 얘네 되게 잘한다 하기도 하고 이거를 되게 유명해졌나봐. 그랬더니 연예기획사 사장님도 이걸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도 보고 나서 우와 진짜 멋있다 하면서 얘네는 세대를 초월해갖고 막 인기가 끝내줘요. 자, 그럼 요거랑 관련해서 자, 여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7페이지에 있는 거. 얘네 공연이 끝나자마자 누리소통망 SNS에 동영상이 올라왔다. 끝나자마자 올라왔대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인터넷이 없었을 시대에는 얘네를 다 사진을 찍어서 옆반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야 우리 이렇게 했었다 하면서 그 옆 학교 애들한테 보여주려면은 소문이 나는 속도가 느렸었는데 요즘에는 동영상 딱 재생 끝나자마자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랑 제일 가까운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자, 끝나자마자에 주목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거의 동시에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수업은 지금 20분 지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너네는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랑 관련을 지어서 요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6번에서 10번까지 내용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혹시 헷갈릴까봐 너네들 다시 한번 요거 힌트 줍니다. 쌍방향성은 쌍이니까 양쪽으로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자, 예를 들면 힌트야. 생산자, 만드는 사람과 수용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얘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수용자가 생산자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쌍방향성이라고 불러요. 자, 반대되는 말은 일방향성입니다. 한쪽,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는 거. 예를 들면은 생산자만 수용자한테 정보를 막 줄 수가 있는 거. 수용자는 절대로 생산자한테 뭔가 얘기도 못해. 내 의견도 못 내. 그런 게 일방향성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문제를 풀면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힌트를 줬었어요. 앞에 동영상을 보면서 요거는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요거는 숙제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